호감의 원칙. 호감의 원칙. 호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호감을 느끼는 상대방을 주의를 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흐름을 쭉 보니까 호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효과가 많다. 왜?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는 친구로 느껴지는 사람에게, 친구라는 거는 일단 호감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얘하고 절교하고 있는데 친구라고 얘기 안 하잖아. 왼수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친구라는 것 자체가 호감을 전제로 하는 사이에서는 이 호감도가 다른 많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변수 역할을 한다. 그러면 호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조건들은 뭐가 있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감을 느끼는 조건들이 뭐가 있었죠? 신체적 매력. 우리 천공수 스님께서도 자연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오행이다. 신체적 매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사람이고 뭔가 더,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방은 그걸 몰라. 모르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왜냐? 이것도 조금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부 쌩 난리가 나죠. 어떻게든지 더 예뻐지고 더 이렇게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때로는 성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좀 이렇게 뭔가 굉장히 어떻게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연출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그 원인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오행에 이렇게 이끌리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의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될 부분이고, 첫 번째, 오행, 잘생기고 예쁘고 어떤 신체적 매력이 있을 때 훨씬 더 호감을 느끼게 해. 이거는 훨씬 더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호감을 느끼게 하는 기본 조건이 돼. 충분한 조건이 돼요. 옛날에 어떤 얘기도 제가 들었었냐면은 그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어떤 그 관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은 여자는 예쁜 것만으로도 할 짓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극단적으로 이미 할 걸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럼 참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래 어쩌면 좋을까? 뭐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만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두 번째 뭐였죠? 유사성. 그 실험 아세요? 우리가 본인이 사진을 정면으로 딱 찍어. 그 사진과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찍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정면으로 사진 찍은 원판과 이 좌우를 바꾸는 거 알죠? 좌우 반전할 수 있잖아요. 좌우 반전한 사진, 똑같은 사진이잖아요. 좌우 반전만 돼 있는 두 사진을 딱 놓고 보여줬을 때 어떤 사진이 더 잘 나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진이 더 잘 나온 것 같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원본 아니면 반전된 사진? 원본? 반전? 반전이 거기. 그 셀카가 원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사진을 그대로 찍으면, 그대로 찍으면은 내가 이렇게 그 사진 원본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나오지? 좌우 내가 거울 볼 때하고 여러분들이 날 볼 때하고 내가 보는 게 틀려요. 그래서 내가 반전됐을 때가 내가 보는 시각인지 원본이 내가 보는 시각인지 모르겠어. 좌우 반전이 남이 보는 시각. 내가 보는 시각으로 보여졌을 때 잘 나왔다고 느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외부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는 시각은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외부에서 나를 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거울에서 항상 나를 볼 때는 반전된 상태로 보거든. 내가 아까 봤을 때는 이쪽이 내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죠.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왼쪽인 거야. 이쪽이 오른쪽인 거고. 내가 봤을 때, 내가 본 시각으로는. 그래서 내가 본 시각으로 보여졌을 때 훨씬 더 좋다고, 호감도를 더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 우리는 유사성의 호감도를 더 느낄까? 이 부분도 그 어떤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들을 좀 만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조금 더 다뤄볼게요. 세 번째 뭐가 있죠?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그쵸? 칭찬이라는 요소,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을 되게, 그러니까는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어떤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훨씬 더 호감 있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에 대한 칭찬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어떤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이런 부분은 참 되게 좋은 면이에요 라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직접적인 대상에 나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이미 쓰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 그럼 나에게 칭찬하면 이거는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그 호감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조건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외형,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유사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시키느냐, 그 언어적 습관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감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호감을 강화시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호감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게 이 전개 방식, 이 사람도 본인이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는 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냥 일단 본인이 그 관찰한 바를 나름대로 이렇게 질서 없이 좀 이렇게 늘어놓은 경향성이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질서는 우리가 잡는 거니까.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질서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강화시키는 방법들,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들,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또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는 또 자기 방어 전략. 자꾸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 거기까지 분이 모르니까. 이거는 이 관점 자체가 뭐냐면, 이 책의 제목이 설득의 심리학이잖아요. 설득은 누구 기준이에요? 그쵸. 너를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너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설득이라는 것은 너를 위한 내가 되겠다가 아니라 나를 위한 너를 내가 만들 거야,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거든요. 그러니까 방어 전략이 나오는 거지. 나를 위한 너를 만들겠어. 근데 내가 너를 위한 내가 되고 싶진 않아. 이래서 지구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고, 나는 한쪽에선 방어하면서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자기 방어적인 사람이 상당히 공격적인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되게 내가 뭘 했다고 난 가만히 있었는데 굉장히 방어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방어적인 사람, 방패 알죠, 여러분? 방패는 공격성이에요, 방어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방패 뒤엔 뭐가 있죠, 항상? 그렇죠. 방패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어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토끼가 굉장히 온순한 것 같죠? 엄청나게 공격적이에요. 그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공격적이냐면 자기 새끼도 다 물어뜯어 죽여버려요. 그래서 되게 순한 사람들이 그 선이 무너지면은, 그러니까는 우리는 순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여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순한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순한 거지. 여유가 있어서 순한 건 아니에요. 여유 있으면 순하다는 느낌이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이 방어적인 사람들은 그 뒷면에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여유 있게 내가 힘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방어를 뭐 이렇게 하려고 들지 않아. 이걸 어떻게 잘 다스릴까 이렇게 가지. 내가 나를 최대한 보호해야 이러지 않는다고요. 내가 만약 위험하다고 느껴지면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공격성을 다 총동원해서 이판사판 공사판 가는 거야 이제. 끝장을 볼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늘 나오는 게 자기 방어 수준이 요 정도 수준뿐이 나올. 또 이게 그 마무리가 늘 방어 기준으로 나오고. 키케야 방어를 한다고 하는 게 보면은 이걸로 무슨 방어가 될 수 있을까? 자꾸 번째 예민하게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건 토끼 버전이거든. 토끼가 계속 정신 차리고 알아차리려고 얼마나 귀를 있는 대로 세우고 엄청나게 비굴한 어떤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요 전개 과정은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흐름이 더 크게 보이니까 이 전개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각각 어떤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는지 내가 이해하고 공부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